네, 안녕하십니까. 소셜 해커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소셜 미션 앤 솔루션 프로그램 시상식 사회를 맡은 글로벌 창업 혁신센터 조하나입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조심스러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행사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식과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시창업 지원처장님의 축사, 그리고 글로벌 창업 혁신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후 우수 사업 아이템 시상과 기념 촬영으로 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수상팀이 사업계획서 발표를 하고 오늘의 시상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셜 해커톤 플러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소셜 미션 앤 솔루션 프로그램 시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는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능구 취창업 지원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연승 글로벌 창업 혁신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국대학교 유능구 취창업 지원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취창업처장을 맡고 있는 유능구입니다. 소셜 해커톤과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소셜 미션 앤 솔루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 거리와 소셜 벤처 육성을 위한 학생 기업 간의 연계 활동을 지원하고 소셜 기업의 네이버 해피빈과 단국대학교 간의 융합을 통해 지역의 사회 문제 발굴을 위한 소셜 미션 부여와 솔루션 확보를 위해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과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창업혁신센터에서 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야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보다 큰 꿈에 도전하는 단국 대학의 학생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행사를 마련해 주신 정연순 센터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한 시상의 영광을 차지한 학생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를 해주신 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연승 글로벌 창업 혁신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무대로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네이버하고 같이 소셜 해커톤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 아마 좀 제한적인 그런 아마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글로벌 창업 혁신센터에서 앞으로 또 더 다양한 이런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또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네이버 해피비는 다양한 기부와 펀딩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기부도 퍼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재미와 기부를 합친 이런 게 유행한다라는 제가 오늘 뉴스를 봤어요. 그 퍼네이션처럼 여러분들 Z세대, 이렇게 젊은 세대가 앞으로 기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어떤 결과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해서
또 다양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실적, 여러분들의 체험 활동이 실적으로 돼서 또 여러분 다양한 더 많은 좋은 성과들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또 발표할 때 여러분들이 가진 생각을 좀 더 100%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훈련도 되면 좋겠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창업센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해 주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소셜 해커톤 플러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소셜 미션 앤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된 7팀의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각 팀은 호명되는 순서로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라며 수상은 대표자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장은 윤은구 처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네이버 해피빈상은 우리 학교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네이버 해피빈에서 선정한 사회 공익적 가치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이디어를 도출한 팀에게 수여됩니다. 수여한 팀은 해피빈 해부빈 팀이고요. 수상자는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지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네이버 해피빈상 커뮤니케이션 학부 김지은. 위 학생은 글로벌 창업혁신센터에서 시행한 소셜 해커톤 플러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소셜 미션 앤 솔루션 프로그램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7월 23일 단국대학교 취창업지원처장 윤응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아이디어상입니다. 글로벌 아이디어상은 세계가 공감할 만하고 글로벌화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도출한 팀에게 수여됩니다. 수상팀은 XLA팀입니다. 대표 수상자는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 이구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글로벌 아이디어상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 이구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참신상입니다. 참신상은 심플하고 개성 있는 고객 중심적 아이디어를 도출한 팀에게 수여됩니다. 수상팀은 행복콩팀이고 대표 수상자는 커뮤니케이션 학부 박도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참신상 커뮤니케이션 학부 박도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혁신상입니다. 혁신상은 고정관념을 깨는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성을 높인 팀에게 수여됩니다. 수상팀은 경철이 팀이고 대표 수상자는 경영학부 김수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혁신상 경영학부 김수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창의상입니다. 창의상은 소셜 문제 해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팀에게 수여됩니다. 수상팀은 화경, 설인, 윤호팀이고 대표 수상자는 경영학부 금윤호.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창의상 경영학부 금윤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탐구상입니다. 탐구상은
사업 목표를 이해하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아이디어를 도출한 팀에게 수여됩니다. 수상팀은 5팀이고 대표 수상자는 경영학부 박희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탐구상 경영학부 박희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끝으로 열정상입니다. 열정상은 프로그램 이수뿐만 아니라 과제 수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팀에게 수여됩니다. 수상팀은 현수, 민우, 지환팀이고 대표 수상자는 사학과 김현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열정상 사학과 김현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전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내빈과 수상자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십니다. 사전에 공지된 순서대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처음 발표하실 팀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빈, 해부빈 팀의 발표자 김지은 학생이시고 홀로석이 아닌 함께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네이버 해커톤 해피빈 해부빈의 김지은입니다. 저는 아동보육시설로부터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퇴소하게 되는 보호종료 청년들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과 접목하여 사업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목차는 디자인 싱킹, 사업 목적, 비즈니스 모델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는 얼마 전 만 18세가 되면 보호 양육시설로부터 반자동적으로 퇴소하게 되는 아이들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그룹홈, 양육시설, 위탁 가정과 같은 보양시설로부터 퇴소하게 되며 보육원에 나오게 되는 아이들의 수는 연평균 2천여 명에서 최대 4천여 명까지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그들은 평균 700만 원에서 1,100만 원 정도의 지원금과 올해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는 최소 2년 이내에 월 30만 원의 자립 수당이 있으나 이러한 단순한 금전적인 수당만으로는 아이들에게 자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시설에서 퇴소하는 시점에서 지원에 집중하는 현재의 지원 방식은 공급자 중심이라며 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발표한 아동보호 청년의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까지 보호 종료 청년의 13.7%만이 대학을 진학하게 되고 이들 중 취직한 56%는 모두 판매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 노동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5년 이내에 보호 종료 이후 기초생활수급의 경험을 한 아이들은 40.7%로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보호 종료 청년의 낮은 고등교육 진학률과 취업교육 미비로 인한 단순노동 업무 종사가 문제라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퇴소 이후 관계망 축소와 사회적 편견이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 종료 청년에게 양질의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직업 선택폭을 증대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증축할 수 있는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페르소나를 통해 김다나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녀는 퇴소한 지 6개월이 된 만 18세의 여성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이지만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룹홈으로부터 퇴소하고 아르바이트로 고시원의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하지 못하고 주변 친구들 또한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느라 바빠 제대로 된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녀는 더 나은 직업을 가지기 위한 교육과 사회의 친구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르소나와 문제 정의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해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여가 생활을 통해 홀로서기 아이들과 교류하는 방법입니다. 단체 교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보육원을 벗어난 더 많은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함으로써 그들의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은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여가 생활을 즐김으로써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두 번째로 홀로서기 아이들에게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그들이 제작한 상품을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 사업을 통해 판매합니다. 해당 제품에는 인식 확산을 위한 SNS 이벤트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후 수익금은 다른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용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변화하여 시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해피빈 가볼까를 통한 우리 모두 함께서기 사업입니다. 이는 클래스 소모임과 공연 전시 분류에 해당될 것입니다. 매주 주말 지역 주민센터 등의 공공기관에서 함께 문화생활을 배워나가고 싶은 보호 종료 청년들과 일반 시민들에 한해 진행됩니다. 중대규모 단위의 뮤지컬 혹은 연극을 함께 제작하거나 댄스 소규모 클래스를 열어 아이들이 사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얻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네이버 해피빈 굿액션을 통한 쿠키 먹고 함께 서자 사업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샵 홀로서기 함께서기 해시태그를 첨부한 게시글이 일정 수 이상을 달성했을 때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한다는 등의 참여형 이벤트를 열어 우선적으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제과제빵 직업 교육을 시행하고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모양의 쿠키 등을 판매하여 재료비를 제외한 판매금은 더 많은 보호 종료 청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저희 사업 목적은 네이버 해피빈 가볼까와 굿액션 프로젝트를 통하여 보호 종료 청년에게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볼까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은 보호 종료 청년에게 더 많은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고 굿액션을 통한 제과제빵 전문 교육은 더 많은 더 넓은 양질의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 설명하겠습니다. 핵심 파트너는 네이버 해피빈과 제과제빵 직업훈련소를 비롯한 전문 직업훈련소, 보호종료 청년 등이 있습니다. 핵심 활동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함께 서기와 쿠키 먹고 함께 서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제가 사업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가치는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통한 보호종료 청년의 현실적 제약 인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회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 시민도 보호 종료 청년의 존재를 알게 되고 시민 간의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호 종료 청년의 직업 선택폭을 다양화하고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이들의 사회적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제과제빵 상품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였을 때 중공업 및 컴퓨터 등 다양한 직업 교육으로 기대 효과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케팅 채널로는 네이버 홈페이지 메인 배너와 네이버 해피빈 대문, SNS 인플루엔서 홍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공식 계정 등이 있습니다. 저는 무용고자 출신으로서 보호 종료 청년과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시민, 보호 종료 청년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접한 후 궁금증이 생겼던 시민, 문화예술 활동을 저렴한 가격으로 배우고 싶었던 시민, 의미 있는 소비를 하고 싶었던 시민 등으로 타겟팅하였습니다. 비용 구조로는 각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빌림으로써 공간 대여비에 대한 부담을 축소시키고 강사의 경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여 강사비 또한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제과제빵 교육 비용, 전문 직업 훈련소 이용 비용, 쿠키 생산할 작업실 대여 비용, 상품 및 웹배너 디자이너 등의 인건비, 쿠키 포장 및 배송 비용 등이 있습니다. 수익 흐름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남는 수익을 바탕으로 쿠키 사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쿠키를 판매한 후 원재료비와 앞서 말했던 비용 구조에서 나오는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수익금은 보호 종료 청년 임금 등으로 나가고 나머지 비용이 일정 금액 이상을 달성하였을 시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번 네이버 해피빈을 통하여 저는 보호 종료 청년에 대한 지원이 어떤 것이 더 의미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들에게는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그들이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해피빔과 함께하는 홈 콘서트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 이구원입니다. 우선 목차는 간략히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져 있고 세부적인 목차는 그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론은 팀원 소개, 도입, 사업 동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저희 팀명은 XLA이며 팀장 김시은 하구는 단국대학교 심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이고 저는 단국대학교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구한입니다. 네, 최근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답답하시죠? 네, 저희도 많이 답답합니다. 직장인들은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보시고 저희와 같은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의 효율, 그 공부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소비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KDI에 따르면 2020년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78.4%에서 70.8%로 약 8%가량이 떨어졌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모든 분야의 경제적으로 힘이 든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비교적 다른 활동보다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 집단 활동으로 많기 때문에 문화생활의 수요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영화 매출액은 전달 2020년 4월 대비 약 90%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예전과 달리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결국 일의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집에서라도 문화생활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문화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네, 저는 평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가거나 뮤지컬을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집에서 영화 말고 생기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콘서트에서 가수들이 즉각적인 반응과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녹화된 영상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가수와 소통할 수도 없고 그저 음악만 듣고 끝나는 것에 달았습니다. 저희는 가수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그때마다 달라지는 선곡, 그리고 팬들이 원하는 곡을 반영하여 불러주는 그런 콘서트를 집에서 느끼고 싶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공연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레이블 산업협회에 따르면 취소되거나 연기된 공연은 약 61건 정도가 된다 합니다. 저도 최근에 2개의 콘서트를 예매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공연은 바로 취소가 되었고 한 공연은 일주일 연기 후 또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면 위약금과 티켓금 환불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소규모 공연 업체들은 공연 취소 시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관객들은 어렵게 성공한 예매가 취소가 되어 아쉬움을 느끼고 아티스트들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공연을 하지 못해 연습을 해온 것을 보여줄 방법이 없다 합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기부 문화까지 영향을 미쳐 코로나19 관련 기부가 아닌 일반 기부 또한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인 지속적인 기부와 관리가 필요한 집단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보다 적은 기부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본론은 솔루션 제시와 시장 규모, 고객 가치 제한, 수익 구조와 매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의 요인들을 어떻게 해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집에서 즐기는 일명 홈 콘서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제안한 홈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면 국민들은 집에서 편안히 콘서트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으며 소속사들과 아티스트들은 적은 소득이지만 일정 부분 소득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만큼 기부 콘서트이기 때문에 가수의 이미지도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콘서트의 일부분은 아티스트에게 돌아가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기부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세 사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계획안 자체가 관객, 아티스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금액과 아티스트가 적게 받아가지 않은 금액, 그리고 기부금이 적지 않게 하기 위해 적절한 입장료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1인당 5,000원에서 만원 사이로 입장료를 정할 생각입니다. 만약 만원으로 정했을 때 관객이 3,000명 정도 입장한다 생각했을 때 총 수익은 3,000만 원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수에게 들어가는 개런티는 약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저희가 뭐 시설을 관리하고 대관하는 비용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은 기부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또 각 버스킹마다 기부의 테마를 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의 가수는 노령층을 위한 공연이 될 것이고 B 가수는 아동층을 위한 공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골고루 모든 취약계층에 기부가 가능해질 것이며 가수와 관객들도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어디에 자신의 기부금이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번 기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도 관심이 생겨 지속적인 기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취약 문화인이 있기 때문에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으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야의 뮤지션들을 초대할 수 있으며 기부의 주층이 30대에서 50대의 여성인 만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려하여 초청할 것입니다. 청년층엔 주로 K-팝과 랩 힙합의 가수를 섭외하여 진행할 것이고 중년층엔 7080 가수와 8090 옛 가수들을 섭외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JTBC에서 진행한 슈가맨과의 협업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노년층엔 트로트 원로 가수들을 섭외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물론 청년층인 고객이 노년층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연령이든 모든 종류의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버스킹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대거나 다른 홀을 빌려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아티스트들의 이동비가 생각외로 좀 세기 때문에 이동비를 절약하고자 초기 자본으로 전문 카메라와 전문 마이크를 구비하여 저희가 직접 아티스트에게 찾아가거나 아티스트의 장비 등으로 스트리밍을 할 것입니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네이버 TV로 할 것이고 그리고 기부금은 네이버 페이로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아티스트를 직접 찾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따로 스텝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여 리워드로 봉사 시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 시간을 떠나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버스킹을 도우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 버스킹에서는 수익을 기부함에 따라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SM 엔터테인먼트의 비욘드 라이브가 시장 독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속해 있는 엔터테인먼트의 가수들이 팬덤층이 많아 성공할 수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그 외에는 버스킹 플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주로 인디 가수들, 언더 가수들의 공연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로 특정 팬들만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 밖으로는 유튜브로 가수들이 개인 채널을 만들어 공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기획 아닌 기부용 온라인 버스킹은 저희가 유일한 사업 아이템입니다. 주 대상 고객은 한국인 20대에서 50대 여성 그리고 한국인 50대 이상 남성입니다. 사랑의 열매 나눔 문화소의 연구소에 따르면 이 층의 고객들은 기부의 빈도와 기부의 금액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기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수익을 얻기 위함이 아닌 모든 연령층에서 기부의 즐거움과 가치의 가치를 알게 해주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온라인 버스킹 XLA는 고객에게 버스킹 공연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부 참여의 흥미와 그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펀데이션, 즉 재미와 기부를 결합한 것이 저희의 기획안과 일치하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선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음향 장비와 이동 수단, 공연장 대여료 등에서 초기 비용이 발생합니다. 관객은 기부를 하게 되면 저희는 공연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은 일을 하지만 일을 원활하게 도와주면 경험과 봉사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아티스트들은 적은 비용이지만 사회적으로 좋은 뜻으로 공연을 제공하고 저희는 적은 비용이지만 섭외비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연을 할 때 중간마다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료를 받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을 사회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것으로 저희의 수익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매출 생각하는 성장 속도는 이렇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버스킹을 진행한 것으로 목표로 했을 때 한 분기가 6개월로 따졌을 때 이 아래의 표와 같이 수익금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무리한 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로 대형 가수들과 그에 상응하는 팬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장비 대여료에는 저희의 수익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가수의 파급력에 따라 기부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부금도 높게 책정하였습니다. 결론은 프로토타입 제시와 재원을 하겠습니다.
만약 저희의 기획안이 서비스가 된다면 네이버 해피빈의 굿 액션 항목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은 만약 저희 사업이 선정이 된다면 네이버 공식 홈페이지 메인에 이렇게 배너에 뜨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해피빈에 들어갔을 때 굿액션과 굿액션 항목으로 해피빈과 함께하는 홈 콘서트 이렇게 광고가 나올 것이고, 또한 굿액션의 전체로 보시게 되면은 그대로 있고, 네, 그걸 누르게 되면은 아래 보신 것과 같이 콘서트의 수익은 대부분 기부된다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여러 사회 서비스를 예상할 건데, 학생,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 측면에서도 학생이라면 자원봉사를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도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제시한 온라인 콘서트가 실제 콘서트에 비해 현장감이 부족하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콘서트이기 때문에 실제 콘서트보다 더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하며 가수들이 관객이 작성한 댓글들을 읽고 답해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온라인 팬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가수와 영상통화를 진행하는 등으로 현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부 측면에서는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부처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해당 가수가 기부에 대해 잘 이해하게 하는 것을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연장에 코로나 감염이 완료된 기부 대상자를 초청을 하여 가수와 함께 기부에 독려를 하고 공연 중간중간마다 계속 언급을 하게 되면 기부에 대해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는 곧 지속적인 기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방안이 해피빈의 정신과 잘 어우러진다면 화제성 면이나 더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등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 해커톤 해피빈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행복콩팀 박도현입니다. 먼저 목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제정의 단계에서 저희가 발견했던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본 후에 사업 목적을 말씀드리고 그 후 사업 아이템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관찰과 문제정의로 이루어지는 디자인 싱킹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결식아동들의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서 결식아동들이 많이 급식소에서 밥을 먹을 수 없었고, 그리고 결식아동들을 지원하는 카드 또한 사용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성장기에 배불리 먹어야 하는 아동들인데 그에 따라 정말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두 번째 문제로 식당에서 특히 식당인데 많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식당에서 메뉴에 필요하지 않은 식재료들이 정말 많이 낭비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문제점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에 따라서 페르소나를 정의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음식점 점장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식아동입니다. 두 페르소나에 따라서 페르소나 스토리보드를 한번 구상해 보았고, 그리고 페르소나 인터뷰를 6화 원칙에 따라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시했던 디자인 싱킹 과정이며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통해서 사업 아이템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업 목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리브에서 방영되고 있는 식벤저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페르소나에 따른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벤저스라는 프로그램은 남은 식재료를 통해서 셰프들이 맛있게 식사를 만들고 그 음식을 이렇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인데, 만약에 식벤저스 셰프들이 남은 식재료를 이용해서 이런 음식들을 레시피를 제공해주고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에서 사회적 기업인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에서 레시피로 도시락을 만들고 이 도시락이 결식아동에게까지 제공이 된다면 이는 참여자의 수요자 모두 윈윈해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경제적 낭비도 유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결식아동에게 또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핵심 가치를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벤저스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재료 기부 식당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여서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특히 이 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사회적 약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또한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식아동은 굶주림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고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해집니다. 해피빈의 경우에는 사회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고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아이템 소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저희 사업 아이템을 현재 네이버 웹사이트에 있는 이 해피빈 다른 사업 아이템들처럼 이렇게 한번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식벤저스 셰프들을 필두로 홍보를 하고 사회적 기업인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이 참여를 하며 네티즌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캠페인은 굿액션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이란이라는 제목을 내걸어서 해당 캠페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려 하였습니다. 버려지는 식재료를 살리고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캠페인임을 알리고 그리고 식벤저스에서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그리고 그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에서 결식아동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글로 담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당 사업을 후원하는 식벤저스 멤버들, 셀럽들을 내세워서 이 셀럽들이 해당 캠페인을 응원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해당 셀럽들이 캠페인을 동참함에 따라 마음을 나누는 일에 더 많은 이들의 참여가 가능해질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핵심인 굿액션 첫 번째로는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입니다.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는 결식아동들이 정말 많음을 글로써 보여주고 네티즌들이 이 글을 읽으면 모금함에 기부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끼니 해결이 어려운 결식아동을 위한 도시락 나눔이라는 기부 카테고리로 연결돼서 여기서 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굿액션 내에서 기부 카테고리 연결해서 결식아동을 위한 기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해당 캠페인을 이어가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기부금에 따라서 네이버 페이로 리워드를 줘서 참여율을 또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굿액션은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인데요. 제로 웨이스트라는 해당 캠페인의 취지에 맞게 우리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힘이 필요함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렇게 카드 뉴스 형식으로 넘겨가면서 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해당 굿액션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네티즌들은 간단한 카드 뉴스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기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헷갈렸던 상식들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카드 넘기기 형식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쉽게 환경오염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선 굿액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OX 퀴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란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맞다, 양파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와 같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앞선 카드 뉴스를 통해서 얻은 상식들을 바탕으로 간단한 OX 퀴즈를 풀면 해피빈 콩을 주는 방식인데요. 이에 따라서 OX 퀴즈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해서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앞서 습득한 카드 뉴스에서의 상식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굿액션인데 이렇게 결식아동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는 것입니다. 굿액션 하단에 위치한 댓글란에 참여자들이 결식아동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참여자들은 결식아동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고 간단한 참여를 통해서 해피빈 리워드를 받아서 더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해피빈 소셜 해커톤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처리팀 팀장 경영학부 김수연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사업을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해피빈의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도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기부는 해피빈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이고 기부를 활성화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해피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자연히 해피빈의 펀딩, 공감가게, 가볼까, 굿 액션들의 서비스들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해피빈의 기부는 보이시는 것과 같이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고 번거로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해피빈을 통한 기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금액이라도 부담 없이 기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네이버페이는 전년 동기 대비 거래액이 25%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네이버페이와 해피빈 기부를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고, 이 방안으로 해피빈은 더 많은 잠재적 기부자와 접촉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피빈 기부를 통해 네이버페이 결제 과정에 연계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네이버페이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네이버페이 결제창에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금함을 순서대로 추천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는 기부 의사가 없던 소비자라도 기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모금함에 기부를 할 수 있는데, 기부를 원하는 금액을 추가로 결제하거나 보유한 포인트를 이용하여 금액을 해피빈 콩으로 전환시켜줍니다. 이 과정에서 전환된 콩은 해피빈에서 모아 소비자가 앞서 선택한 모금함에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강아지의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의 사료를 구매하는 사람은 애견인으로서 다른 분야의 문제보다도 강아지에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금함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를 예측하여 네이버페이를 통한 강아지 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 해피빈 기부 중 강아지에 관련된 문제 모금함을 먼저 추천하여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관련된 문제에 기부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는 콩 5개, 현금가치 500원부터의 단위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포인트를 이용하는 선택지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원래는 기부 의사가 크게 없던 소비자들도 자신의 작은 도움을 기다리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기부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더불어 저희는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실제로 나의 기부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점에서 실시간 기부 현황과 해피빈 사이트의 모금 후기를 기부자에게 직접 이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더해 기부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기부자에게 기부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독려하고 기부자들에게 뿌듯함과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소정의 혜택, 선물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기부를 행한 기부자들에게 해피빈 스탬프를 제공하고, 스탬프가 일정 개수 모이면 해피빈 기부 키트를 제공합니다. 이는 기부자가 기쁜 마음으로 기부도 하고 키트를 볼 때 기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피빈 기부와 네이버페이를 접목하여 위와 같은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접근성, 잠재적 기부자와의 접촉도를 향상시킬 수 있고 자연히 더 많은 기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페이를 통한 소비만으로 소비자는 다양한 기부, 모금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해피빈이 돕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마케팅 믹스 4P에 해당하는 요소 중 가격, 제품, 유통 요소는 다음과 같고,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 기부자 즉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네이버페이와 네이버 해피빈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하여 위의 서비스를 알리는 배너를 제작하고, 정기적으로 있는 해피빈 데이 때에는 이를 더욱 강조하여 네이버페이 모금함을 통한 기부를 독려할 것입니다. STP 전략에서 접근하면 시장 세분화와 타겟팅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분야의 모금함을 먼저 추천하고, 관심 있는 분야인 만큼 기부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위의 전략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작은 돈, 약간의 노력을 들여 해피빈을 통해 착한 소비를 했다는 뿌듯한 느낌과 기부의 긍정적인 가치를 그들의 마음속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위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큰 시스템 구축이나 자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네이버에서 운영해오던 네이버 페이 시스템에 해피빈 기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시스템 구축보다는 네이버 페이와의 협업입니다. 같은 네이버라는 기업의 두 서비스인 만큼 이들의 협업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피빈의 기부와 네이버 페이를 접목시킨 우리의 서비스는 기업의 작은 노력으로 기부자에게는 쉬운 기부와의 만남을 제공하고 기부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서비스를 도입하는 작은 변화로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소셜 미션 앤 솔루션 화경설인 인호팀 발표자 금윤호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올바른 마스크 폐기법 캠페인 마스크 폴롤롤롤 버리자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사업 배경, 사업 개요, 기대 효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싱킹 과정을 통해 사업 배경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수욕장과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들을 보고 이 마스크를 어떤 사람이 사용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마스크를 어떻게 누군가 쉽게 치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페르소나 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단비 씨의 사례를 보면은 김단비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산책 도중 길거리, 여행 중 해변에 마스크 쓰레기가 많이 보인다는 불편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길거리와 해변에 다수 보이기 시작한 마스크 쓰레기가 사라지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초록 씨의 사례를 보면은 김초록 씨는 마스크를 매일 써야 하는데 일회용 마스크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불편사항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류와 고퀄리티의 친환경 대체 마스크가 개발되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의 그 박스 안에 보이시는 문구들은 저희가 최근 마스크와 관련된 뉴스 기사 제목들을 인용한 건데요. 그 페르소나 분석과 뉴스 기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코로나19 미세먼지로 인해 일회용 마스크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폐기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무단 투기되는 일회용 마스크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마스크 폐기법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문제로 정해야 했습니다. 저희 아이디어 도출 과정으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참여 방법과 친환경 대체 마스크 개발 및 제조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 형식의 사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SNS를 활용한 일상 참여형 기부 캠페인 마스크 폴롤롤롤 버리자 사업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폴롤롤이라는 뜻은 마스크를 접고 말아서 올바르게 버리자는 뜻에서 접다의 폴드와 말다의 롤을 결합한 것입니다. 시제품을 통해 캠페인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그림은 저희 캠페인 관련된 포스터이고 오른쪽 두 번째 보이시는 그림은 그 개인 SNS에 마스크를 올바르게 버리는 사진과 함께 샵 폴롤롤롤 올바른 마스크 폐기법 해피빈 해시태그를 첨부해 게시하면은 해당 글을 게시할 경우 게시물 하나당 해피빈에서 자동으로 100원을 환경단체와 친환경 대체 마스크 제조를 하는 사회적 기업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마스크 폐기법 알리기. 둘째, 친환경 대체 마스크 제조기업 지원. 셋째, 환경 오염 문제 개선. 넷째, 친환경 대체 마스크에 대한 관심 유도가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는 캠페인 참여자, 네이버 해피빈, 친환경 대체 마스크 사회적 기업,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로 캠페인 참여자는 올바른 마스크 폐기법으로 마스크 폐기하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이 게시물을 네이버 해피빈은 해시태그된 게시글 1개당 100원 상당의 기부금을 해피빈 1개 형태로 환경단체와 친환경 대체 마스크 제조 사회적 기업에 자동으로 기부합니다. 이렇게 모여진 기부금을 통해 마스크 제조 기업은 일회용 마스크를 대신할 친환경 대체 마스크를 개발 및 제조하고 환경단체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마스크 쓰레기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저희 사업의 마케팅 계획으로는 인플루언서와 대기업을 연계한 캠페인 참여 마케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와 대기업이
캠페인에 참여할 경우 인플루언서의 지지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캠페인에 대한 홍보 효과와 캠페인 참여 유도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례로는 그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배우 류준열 씨를 인플루언서로 선정하였고, 대기업 마케팅의 경우 해양 보호 관련해서 사회공헌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포스코로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의 기대 효과로는 먼저 기부 인식의 전환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행동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을 통해 돈으로만 기부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전환하고, 또한 SNS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부자들의 기부 활동 유입 가능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마스크 폐기 문제 인식이 있습니다.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 관련 전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마스크에 대한 관심입니다. 일회용 마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마스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 유도된 관심을 통해 친환경 마스크 제조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몰튼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가져가세요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5팀 발표자 박희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및 컨셉, 문제 분석, 해결 방안, 시장 특성, 수익 모델, 마케팅 계획, 개발 계획 및 사업 추진 계획, 재무 계획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의 사업 목적 및 컨셉입니다. 저희 팀은 다양한 트렌드 중에서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의미를 담은 스몰튼과 허니빈이 당신의 행복을 응원하고 함께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목적은 네이버 해피빈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사업 이외에 새로운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타겟층에 대한 확장과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분석입니다. 기부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 기부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기부를 하려는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등의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또한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51.9%로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인해, 25.2%가 기부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14.9%가 기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적고 접근하기 쉬운 기부 사업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페르소나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21살인 김당국 씨는 연예인을 좋아하며 소소한 것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다양한 꿀팁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니즈를 한번 살펴보시면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몸을 움직여 봉사활동을 할 여유가 없지만, 그 대신 자신이 갖고 있는 소소한 정보를 나누고 그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저희는 제6대 사업인 스몰튼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스몰튼이란 스몰 플러스 썰테인이라는 합성어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소소한 일상생활 속 팁, 노하우를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허니빈을 모으는 방식의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허니빈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허니빈이란 기부, 펀딩, 굿액션 등과 같은 사업에 사용되는 해피콩의 새 버전이라고 합니다. 이는 해피콩과 유사한 금액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해피빈과 제휴를 맺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데 사용이 되고, 해피콩과 같은 방식으로 원한다면 허니빈 자체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허니빈을 만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빨간색 줄에 보이시는 것 같이 오로지 허니빈을 통해서만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한정판 굿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저희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달의 꿀티방, 이달의 참여왕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해피콘과 구별을 하기 위한 요소로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에도 분명히 우려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도한 홍보글이 그 예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과도한 홍보글 혹은
이제 스몰튼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우려를 줄일 예정이며, 사회적 기업 제품을 허니빈이 많다고 해서 공짜로 얻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제품의 할인율이나 할인 금액을 한정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치 제공입니다. 스몰튼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에 대한 관심 및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등에 상관없이 모두 기부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시간적 여유의 제한과 같은 이유로 기부 및 봉사활동이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기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플루언서를 통해 해당 팬덤의 효과로 참여율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달의 꿀티방 등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활발한 참여도 유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의 특성입니다. 여기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은 왼쪽 대각선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요. 밀레니얼 세대의 최근 감심사는 나를 드러내는 착한 소비라고 합니다. 이러한 착한 소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굿즈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기부의 편의성과 기부 충성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기부하지 않는 이유의 14.9%가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이라고 합니다. 허나 스몰튼 사업은 저희가 직접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는 1인 체제, 그리고 소확행, 소비 트렌드는 자기주도적 소비, 참여형 소비, 가치 소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 소비 트렌드를 가지고 스몰튼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구성을 해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 모델 역시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우선 허니빈과 협력한 연예인 등의 굿즈를 출시하여 스몰튼 이용자들의 허니빈과 교환하여 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참여율을 높일 것입니다. 참여율이 올라가고 스몰튼 사업에 대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들이 해피빈과 같이 제휴를 맺고 싶어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중개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고 수익입니다. 아무래도 유명 인플루언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조회수로 인해서 높은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제6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번째 페이지를 개설을 할 예정이고요. 이를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젊은 연령층이 많이 보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 웹툰 플랫폼에 홍보 문구를 제시를 함으로써 10대, 20대들의 젊은 연령층의 인지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몰튼의 SNS를 개정을 하고 유튜브의 채널을 개설하여서 이에 따라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협업한 연예인들의 홍보 효과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마케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이와 같이 5단계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마지막으로 재무 계획은 연예인 인건비, 마케팅비, 굿즈비, 허니빈 혜택 비용 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연예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리고 굿즈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몰튼과 허니빈에 대한 사업 계획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이버 5대 사업의 한 가지를 더하여 서로가 재능을 기부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일치월장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일치월장은 교육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환경 및 발생하는 비용, 시간, 위치, 그리고 각자가 처한 배경적 상황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해피빈 서비스를 통해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치월장은 다양한 분야의 강의 기부를 통해 해당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움을 얻어나가는 모습이 마치 일치월장한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자기개발과 혼자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비용이 부담한다는 것이 저희가 문제로 삼았고요. 때문에 일치월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구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온라인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주로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기부와 같은 경우 정말
정말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탈북민 그리고 차상위 계층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위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부 시장은 스스로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왓챠플레이나 넷플릭스처럼 라이브 스트리밍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면서 현재 기부 시장에서는 이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마 미래의 기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특성은 Z세대 기부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데요. 시장 규모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개인 기부가 약 8조를 이루고 있고 개인화된 소비자 경험과 서비스와 제품이 주로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화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펀드미에 따르면 2018년에 모바일 기부가 205%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소셜 플랫폼과 이 모바일에 등장하는 인플루언서들은 이제 연예인보다도 더 신뢰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쟁사는 카카오 가치가 있고요. 수익 모델은 온라인 강의의 경우 광고를 띄워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공익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부금에서 무료로 배움을 전수해주는 전문가들에게 일정 후원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생한 광고 수익과 후원금은 다시 다른 곳으로 후원되어 기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계획은 STP 분석으로 나눠보았는데요. 먼저 시장 세분화는 열악한 환경으로 배움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한 다양한 연령의 계층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북민, 다문화 가정,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들을 타겟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무료로 편하고 재밌게 하는 것이 저희 일치월장의 포지셔닝입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은 네이버 배너, SNS, 유튜브, 대학교 홈페이지 등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인 것으로 잡았습니다. 개발 계획 및 사업 추진 계획인데요. 먼저 고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은지 시장을 조사하고 2단계에서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담팀을 형성하여 강의를 제작하고 강의 편성을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7월부터 내년 4월부터 5월까지 아이디어 도출, 팀 구성, 프로그램 개발 완료, 프로토타입 테스트 검증, 투자 유치, 마케팅 홍보 투자, 신규 서비스 도입 및 확대로 나눠보았습니다. 재무 계획은 저희가 그냥 한번 이렇게 짜봤는데 아마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팀 역량은 보잘것없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셜 해커톤 플러스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하는 소셜 미션 앤 솔루션 프로그램 시상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